오늘 우리 증시 모처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때는 특히 아시아 증시 빠지는 날 우리 K 증시가 제일 하락폭도 크고 심지어 어떤 때는 베트남, 말레이시아보다 또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오늘은 아시아권에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다 때려눕히고 유일하게 상승 마감하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단타를 치면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그게 바로 떨주 몰팔이라니까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오늘 왜 막판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빠졌을까? 뭐 환율 변동성인가? 이거는 환율은 왜 막판에 그럼 또 올라갔는가?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건 바로 이제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FOMC라는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번 태풍은 2주 전 그 CPI 쇼크 때만 해도 A급으로 위세가 커졌다가 현재 다행히 B급 태풍으로 약간의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급은 금리 인상 100bp, B급은 금리 인상 75bp의 영향력을 가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B급 태풍도 태풍은 태풍인데 지금 상황은 너무 좀 사람들이 경계감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7월 FOMC 성명서는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미국이 이제 빅스텝은 이제 시시하다고 해가지고 또 자이언트 스텝을 기본으로 밟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2박 3일 앞둔 시점에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FOMC 금리 인상 폭은 0.75%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매파적 그리고 공격적인 시나리오였던 1%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는 우리가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0.75%포인트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막판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지난 6월 FOMC 때도 진짜 바로 그 전주까지만 해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고 했다가 바로 그 주 월요일에 노무라가 0.75%포인트 금리 인상 대비하라고 리포트 쏘니까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서 월가에서 에이 소수 의견이라고 개무시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더니 결국 바로 3일 뒤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밟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의 경우도 원래 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6월 연준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 그거 그 폭 그대로 따라서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100bp, 1%포인트 금리 인상 때렸잖아요. 자, 그래서 당장 이제 페드와치의 연준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보니까 여전히 한 78대 22의 확률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더 크긴 한 상황인데, 근데 주말 지나면서 요게 또 1%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씩 또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10%대에서 20%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반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80%대였는데 지금 70% 후반대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성명서 발표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고 7월 CPI를 본 다음에 만약에 물가가 지난 6월 결과처럼 2달 연속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걸로 나오면은 8월에도 원래 FOMC가 없는 달인데 이때도 비상 FOMC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뭐 굳이 휴가철인 8월에는 우리가 참더라도 7월, 8월 두 번의 인플레이션 결과를 합쳐가지고 9월 FOMC 때 한 번에 더 큰 금리 인상을 때릴 수도 있다, 이런 만약에 경고 발언이 나오면은 이제 시장은 다시 패닉 셀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노무라 못지않게 특히 연준에 대해서는 거의 작두를 탄 블룸버그의 안나 웡은 이번 FOMC 때 파월 의장에게 막중한 임무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썰이 돌고 있다고 겁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은 더 세게 긴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냐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의구심을 또 케어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월요일 아침부터 온갖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와이프, 아내의 그 불륜을 폭로한 데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는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장 분석 기사에서 현재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유엔하고 지난주에 평화협정을 맺고 식량 위기 공동 대응 차원에서 항구는 다시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바이든이 코로나 확진 판정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 폭격한 거, 이런 거 연준이 뭐 어떻게 해요? 가서 달러 뭉치로 막 푸틴 싸다구를 막 때려? 어떻게 해? 이거는 능력 바뀌잖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고 긴축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노력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경우에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 키우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RBC 캐피탈 마켓은 오늘 이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일단 당근은 올해 주가가 이미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채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 증시 목표치는 좀 낮추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왜일까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당초 우려보다는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3, 4분기 가이던스가 불투명한 게 좀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그건 또 이제 눈높이가 내려가가지고 다음 분기에 실적 미스하지 않도록 또 하려는 그런 또 꼼수가 들어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이게 연준의 긴축 의지만 더 자극할 수 있다. 내지는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저가 매수하면 무조건 다 나중에 결국 올라가지고 먹는다는 그런 공식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물린 사람들이 연말까지 탈출을 못해가지고 인질로 그대로 붙잡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수급이 죽는다. 뭐 이런 차원인 거죠. 그러면서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기존 4,7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로 하향했습니다. 지금 S&P가 1,961포인트니까 여기서 4,200 간다. 이거를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2,540포인트 나오네. 이건 너무 약한데 연말까지 이 정도면은 2,600도 회복 못하고 올해 2022년 증시 마감하면은 연기금도 수익률 박살 날 텐데, 그럼 또 여기다 국가 재정 투입해야 되고 정부 부채 비율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다이어트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럼 채권 발행하고 어떻게 하려는지 참 문제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보면은 연기금도 널뛰기로 샀다 팔았다 막 어떻게든지 수익률 뽑아내려고 막 난리인데, 이렇게 큰 배가 막 그렇게 휘청거리면은 근처에 작은 배들은 진짜 막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연기금도 이렇게 떨주고 올파를 하는데 아직도 우량주 장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대형 채널들이랑 마바라들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작년 170만 원일 때도 계속 LG 생활건강 사서 모으라고 했던 그거랑, 또 지난해 나스닥 사상 최고치 그때 페이팔하고 엔비디아 추천했던 거, 이런 거나 좀 책임지고 사과하고 좀 투자자들 손실 보전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수료, 뭐 회원가입비, 유튜브 광고 수익 뭐 그런 거 좀 챙긴 것 좀 다 다시 좀 토해 놓든지. 아니 아무리 뭐 도박장에서는 누구는 손모가지 날아가고 누구는 막 꽁지 잘못 썼다가 막 끌려가가지고 장기 털리고 막 그러는데 유일하게 돈 버는 거는 하우스밖에 없다.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즘은 또 할 말 없으니까 개나 소나 하는 소리가 수면제를 먹고 자래. 아니 눈 뜨고도 코를 베이는 이런 금융시장에서 수면제까지 먹고 잠들었다가 깨보면은 진짜 사지 멀쩡하게 달려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발 좀 그런 인간들이나 수면제 좀 먹고 집에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요. 무슨 한국의 워런 버핏이네, 뭐 슈퍼개미네, 주식 투자 경력 30년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의 수공업 스펙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입 털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니 심지어 뭐 언론사들 거기도 뭐 광고 협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합뉴스, 작년에만 여기 300억 지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바로 연합뉴스의 자회사 연합인포 땡땡, 여기가 한때 그 월스트리트 저널 계열사 중에 마켓워치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버전으로다가 시장 전문 매체를 표방했던 그런 것인데, 어쩌다가 지금 마바라들 파티가 돼가지고 지금 그거 보고서 호객 행위 당한 사람들도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거기 진행하시는 이진우 소장님만 저는 유일하게 약 안 파시고 마바라 아닌 분으로 인정하는데, 그 형님도 어쨌든 거기 나가서 진행을 하려면은
조회수도 뭐 시청률도 그리고 화제성도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마바라들하고 원치 않아도 같이 뭐 뒹굴르는 수밖에. 하여튼 형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 끊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여의도 청수해서 모밀 한번 쏘겠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K 증시의 주인공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 지난주 실적 발표 때만 해도 사상 최고 실적 나왔는데 주가는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것도 K 선반영이냐 K 슈퍼사이클이냐고 많은 분들이 진짜 실망을 하고 회의적으로 또 막 역시 K 증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실망 매물들을 외국인이 전부 싹쓸이 해가면서 오늘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 다음 전기차 관련주들, 충전소, 인프라 이런 것까지 전부 급등하는 그런 약간은 좀 배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래, K 증시가 꼭 이렇다니까요. 항상 빠질 때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제일 먼저 패버리는데 이렇게 또 오를 때는 털고 나가는 개인들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발빠르게 쓸어가면서 기관도 여기 조금 동조하면은 그날은 여지없이 급등 나옵니다. 올 초에 횡령사고 나가지고 막 거래 정지됐다가 막 난리 쳤다가 또 실적 잘 나오고 하면서 막 널뛰기 했던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세요. 하여튼 생각해보면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장세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외국인과 개인 쌍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원래 쌍끌이가 어선 두 척을 이렇게 띄워놓고 고기 잡을 때 어부 두 명이서 이제 양쪽에서 그물 끌면서 이렇게 고기 잡는 거 그거를 쌍끌이라고 하는데 어부랑 물고기가 쌍끌이를 하는 일이 있겠냐고. 어부는 어부끼리 쌍끌이를 해야 맞지. 물고기가 어부랑 손잡고 다른 한 명의 어부를 쌍끌이로 낚는다는 게 이게 무슨 해괴한 광경이겠냐고. 하여튼 데일리든 위클리든 먼슬리든 뭐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원년부터 지금까지 3년차 연간으로 봐도 외국인이 개인과 같은 포지션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같은 유동성 썰물 장세에서는 떨줍 올팔만이 살 길이다. 아무튼 외국인들의 현대차에 대한 비중 확대 분위기는 이게 또 언제 뒤집힐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우선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번 현대차 실적 호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환율이 6,410억 그리고 그 다음 제품 믹스가 1조 330억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뭐 제품 믹스야 뭐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도 잘 팔렸고 또 신차 효과는 없는 2분기였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매출 견인하고 이런 거라서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환차익의 경우는 바로 달러 강세 꺾이면은 언제든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영업 외 수익의 측면이라서 좀 그렇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모아보면은 먼저 최상단에 JP모간이 있는데 여기는 현대차 목표가를 31만원 거기다가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로 이 목표가 31만원이면은 작년 1월 달에 그 애플카 협업설 당시 찍었던 사상 최고치 어쨌든 결국은 다시 되찾는다 재탈환한다 다시 돌파한다는 매우 기쁜 가격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무라는 현대차 목표가를 기존 27만원에서 이번에 29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크레딧 스위스도 역시 현대차 목표가 25만원이었던 거를 이번에 실적 보고 27만원으로 올려잡으면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한다는 의견. 다음 골드만삭스도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목표가 22만원. 그 다음 우리 한국 증시에 유달리 좀 엄격하고 야박하고 또 인색한 그 모간 스탠리는 목표가를 21만원 불렀는데 이것도 이제 그나마 기존 20만원에서 마지못해서 조금 올린 거고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기아에 대해서는 목표가 최상단이 노무라 증권인데 목표가 13만원에다가 투자 의견은 매수. 이거 이제 목표가 12만원에서 이번에 만원 올려 잡은 거고요. 다음 크레딧 스위스 목표가는 12만 8천원으로 기존 12만원에서 이번에 상향을 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다음 앞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했던 골드만삭스가 기아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가 11만원에서 이번에 12만원으로 올려잡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도 기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1만원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봐야 됩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떨줍 올팔도 그들의 전략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상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그러나 배송비가 무료라고 해서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댓글과 라이브 채팅 참여를 통해서 다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화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오늘 외교 쪽에 이어서 내일은 경제 관련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뭔가 선물을 또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게 빚내서 주는 선물 말고요. 다음 내일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있죠. 지난번 바이든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억지로 이제 손 끌어다가 잡았던 그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당시 수혜주로 나왔던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예산 편성 효율화를 지원한다는 우리 정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ICT 쪽 지원을 해주면서 대신 인도네시아의 많은 광물들 그리고 이제 천연 자원 같은 걸 우리가 대신 받아올 수 있다는 희망. 요게 이제 증시 테마에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내일 자살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이제 이슈가 큰데요. 한동안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오랜 기간 자택 격리 그리고 외부 활동 못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울증 오고 또 정신분열병이 있던 분들은 증상이 심해지고 그런 코로나 블루 테마주가 여기 그대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제까지 요거 이제 다트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발표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는 업체에서 절대로 노동 착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결국 스마트 공장 로봇 관련주 AI 설비.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어촌 뉴딜 트래킹 챌린지 대국민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지금 마침 휴가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귀여 귀촌 관련해가지고 이거 캠페인하기 좋고 또 뉴스플로우에 이런 게 타기 좋잖아요. 어촌 뉴딜 관련주는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어촌 신활성 증진 사업하고도 중첩되는 테마인데, 항만 물류, 스마트 항구, 콜드체인 그리고 친환경 어선에다가 충전 인프라까지 포함됩니다. 내일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 방문, 경북 구미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순수는 저처럼 순수한 사람, 심지어 그 순수함을 초월해가지고 초순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초순수의 숫자가 물숫자.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수많은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그런 어떤 세정 작업에 이 초순수가 사용이 됩니다. 뭐 식각 공정 이후에 웨이퍼를 깎고 남은 부스러기를 씻어내거나 이온 주입 공정 이후 남은 이온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 등 이런 게 그 예라고 하고요. 이 외에는 뭐 웨이퍼를 연마하거나 웨이퍼 절단 시에도 초순수를 절삭용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하여튼 초순수는 반도체 다양한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쓰다가 이제 국산화로 간다. 이거 증시에 그대로 테마주 있어요. 그리고 내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 중립 지원 간담회를 엽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은 또 첨단 장비들, 그런 김에 아예 노동력을 대체하는 스마트 공장 관련주들이죠. 다음 고용부는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 심사 계획 공모. 이거는 이제 인생 이모작을 위한 고령화 관련주에 연결되고, 치매 치료제, 혈압 당뇨약 그리고 보톡스, 임플란트까지 해당됩니다. 내일 복지부는 치매 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공모 선정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재보선 때 공약이 서울 시민 전체한테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나눠준다고. 그래서 당시 그 관련주들 급등했었는데, 이건 이제 노인들은 뭐 치매 그리고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들 치안을 위해서도 이런 계층의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내일 공정위는 최근 4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 특히 이제 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라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 플랫폼들의 어떤 과도한 상술에다가 그걸 또 역이용하겠다는 블랙 컨슈머들의 향연인데, 그럴수록 정말 순수한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런 쪽에 또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가 있습니다. 수시로 수정되는데 수정할 때마다 내려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나옵니다. 실질은 여기 뭐냐 하면 그냥 명목 GDP는 당해년도의 총생산물을 당해년도의 가격, 그 경상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명목 GDP고, 이번에 나오는 실질 GDP는 당해년도의 총생산물을 기준년도의 가격, 그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 고령층 경제활동, 고령화 관련주가 테마에 많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과연 BOJ까지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합류를 한다.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6월 신규 주택 매매, 7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리치몬드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마침 FOMC가 이제 내일부터 개막을 하니까 관련된 지표들도 조금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FOMC 성명서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 방안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은행주들에 조금 압박이 되겠죠. 내일의 증시 일정은 세빅캠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 들어가고요. 미국에서는 드디어 빅테크들의 실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일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다음 미국의 소비재들도 비자카드, 코카콜라, 맥도날드, 다음 3M, 제네럴 일렉트릭, 제네럴 모터스, 킴벌리 클라크, 퍼스트 에너지, 테라다인, 주니퍼 네트워크스, 윈덤 호텔 앤 리조트. 이거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윈덤 호텔 체인 있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제록스, 그리고 우리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 검색하면 많이 보는 셔터스톡, 그 다음에 넥스트젠 헬스케어, 또 영화계 파라마운트 그룹, 그리고 금융, UBS, 무디스, MSCI, 그리고 유로존의 명품 브랜드 LVMH까지 내일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무더운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FOMC 태풍 영향권에서 무사히 이번 주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태풍 및 재난 예보에는 기상청, 금융시장 FOMC 태풍에는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